안녕하세요. 승소를 위한 꿀팁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남편, 남친일 수도 있고요. 남편의 성매매를 알아내는 법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편의 성매매를 잡아내는 방법 첫 번째, 문자 발송. 남편의 전화기에 보니까 갑자기 어떤 여성스러운 그 내용이 막 오는 경우가 있죠. 오늘 강남역에 제시카예요 이러면서 문자가 확 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직장인들의 애환을 달래는 문구로 시작을 해요. 오늘도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에 당신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이런 식으로 주로 문자가 돼 있고, 아시아 최대 수량, 최대 수질 이런 이게 뭔 내용이지 하고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그런 저장은 안 돼 있는데 그런 문자가 딱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딱 보면 굉장히 친근해. 실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남편하고 아는 사람인가? 이런 거 이렇게 느낄 정도로 굉장히 친근한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문자가 오는 경우는 약간 성매매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거만으로 성매매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만 그런 데를 가도 평생을 쫓아다니거든.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는 한.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자가 왔다 그래서 현재 내 남친, 내 남편이 성매매를 했거나 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의심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문자 발송. 자, 남편이나 남친의 성매매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요건 좀 구체적입니다. 10에서 20만 원 사이의 결제. 요게 이제 좀 문제인데, 특히 이제 남편의 그 계좌 내역, 그다음에 신용카드 내역을 아내와 공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의 결제가 가끔 찍혀 있는데, 그 찍힌 상대방이 업체가 이게 무슨 업체인지 알 수가 없어. 또 시간대가 중요해요. 시간대가 보통 8시, 저녁 8시에서 밤 12시 사이, 가끔 새벽 1시, 2시도 있고, 요때 주로 1차에서 술을 먹고 성매매 업소로 가는 그 시간이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15만 원을 입금할 일이 없잖아요, 남편이. 왜 갑자기. 그런데 입금 내역이 쫙 있어. 설명을 들어도 뭔가 좀 부실해.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 애매해. 명쾌하지가 않고, 설명을 들어보면 남편이 변명을 하는데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남편은 그게 거래처라 그러는데 내가 거래처를 어떻게 알아? 확인도 안 되지. 그러나 그 금액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 결제 시간하고. 또 결제를 하고 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인출을 해요. 현금으로 가져간다고. 이게. 왜냐하면 남편도 성매매를 자주 해봤기 때문에 자칫 성매매 업소가 적발이 됐을 때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이제 전문가지,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가서 카드 결제를 안 해. 그럼 인적사항이 남잖아, 업소에.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찾는다고. 보통 1차 회식 장소 부근에 있는 ATM기에서 현금을 찾아요. 그게 한 10에서 25만 원 정도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꽤 빈번하다. 이상하잖아. 왜 찾아? 요즘 누가 현찰을 써?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17만 원, 18만 원씩 현금 인출을 한 게 있어. 그런 때 보면 되게 이제 늦게 들어온 날이야, 그날이. 뭔가 이상해, 낌새가. 그런 경우에는 좀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금액이 왜 10에서 20이냐? 보통 우리나라 성매매의 가격이, 요건 이제 성매매 형사사건이나 이런 걸 해보면 좀 알 수 있는데, 보통 10만 원에 가까워지면은 성기 삽입에 의한 성관계가 없는 성매매, 유사 성행위죠, 주로. 무슨 서비스를 해주고 입으로 어쩌고 저쩌고 손으로 뭘 해주고 이런 거. 유사 성행위는 10만 원에 가까워지죠. 그다음에 성관계를 수반한 성매매,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거는 주로 20만 원에 이제 가까워진다. 결국은 통계적으로 볼 땐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금액. 이런 금액이 아무래도 성매매에 투입된 금액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만약에 그런 게 보인다면 바짝 추궁을 해서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남편의 성매매를 알아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성매매 사이트의 흔적. 요즘 성매매는 예전처럼 이렇게 막 그냥 길거리에서 남자 붙잡아 가지고 어디 데리고 가고 이런 성매매는 없죠. 그런 건 없고, 대부분 온라인에서 오피스텔, 그다음에 이제 마사지 업소를 가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 이런 데기 때문에 그 고객 모집을 광고를 통해서 하는데, 그 성매매 업소 만 광고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성매매, 마사지 이런 업소들이 쫙 수십 개가 있어.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으면 동남아 여인을 많이 확보했다는 등, 안전하다는 등. 대부분 이제 오피스텔에서 요즘 성매매가 많이 벌어지니까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죠. 광고를 본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전단지를 보고 가는 거 그랬는데 요즘은 온라인 광고를 보고 들어간다. 따라서 남편의 핸드폰에서 그런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간 흔적들이 있다. 그렇다면 게다가 남편의 요즘 귀가 시간이나 활동 시간이 굉장히 늦어져 새벽에 귀가가 많고 그렇다면 성매매를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매매를 알아챌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남편이 언제부터 이상한 자세를 요구를 해. 남편이 이제 성매매에 흠뻑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그 자극적인 쾌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 집에서의 평온한 상태, 그다음에 평소 늘 하던 부부 관계에서 별로 만족을 못 느껴. 어떤 뭐 쾌감이든 자극을 못 받아 일단 남편이 잘 안 돼. 그러면서 뭔가 색다른 이상한 자세, 이상한 장소, 이상한 물건 이런 것들을 자꾸 남편이 요구를 하는 거죠. 평소답지 않게. 여자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아내인데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요즘 좀 부부관계가 많이 뜸해졌는데 이렇게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응해줘야 되지 않나? 다들 뭐 이거보다 더 강력한 부부관계를 가지는 사람도 있다던데 라고 해서 처음엔 의심을 못 하는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 자극이 없으면 부부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성매매에 이제 흠뻑 빠져 있다. 이런 경우도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남편이나 남친의 성매매를 알아내는 그 흔적들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특히 남편의 성매매는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혼 소송할 때 이거 성매매라고 여자가 주장을 하는데 성매매로 밝혀지지 않고 일회성인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굉장히 장기적이고 너무 뻔하다, 빈번하다, 그리고 남편, 피고인 남편이 설명을 못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경우, 또 그로 인해서 불화가 깊어져서 싸움이 나고 고부 갈등이 생기고 시어머니는 남편 편 들고 그럴 리가 있냐 이래가지고 불화가 깊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성매매도 하나의 이혼 사유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성매매 절대로 금지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남편의 성매매를 알아내는 방법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